무릎은 다리를 움직일 때 몸무게를 지탱하면서 늘 고생하는 관절이죠. 체중이 늘어나면 그 부하로 인해 무릎에 무리가 가서 관절염이 잘 생기게 됩니다. 자동차처럼 오래 많이 쓰다 보면 닳고 약해져서 퇴행성 관절염이 오게 되고요. 무릎 인대나 반월상 연골이 다친 경우는 나중에 관절염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무릎이 아픈 분은 뒤에서 걷는 것을 보면 무릎이 아픈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절뚝거리거나 뭔가 보행이 이상하죠. 대부분의 경우 무릎이 아프기도 하지만 골반을 살펴보면 좌우 모양이 틀리거나 엉덩이 근육 긴장이 다릅니다. 쉽게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엎드려서 무릎을 90도로 구부려서 밖으로 벌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좌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릎이 아플 때 꾸준히 해보세요. 3개월이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플 때 무릎만 보지 말고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무릎이 낫지 않고 고생할 수 있어요. 무릎이 아파 몇 년째 고생하시는 분들은 관절에 좋다는 식품도 꾸준히 드시고 치료기기 한두 개는 집에 두고 쓰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인터넷 검색해서 관절 잘한다는 병원 찾아서 치료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치료 후전돼서 건강한 일상을 찾는 분도 계시지만 여전히 계속 아파서 고생하시는 경우도 있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통증이 지속된다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결국 수술해야 하나 걱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왜 낫지 않고 고생하는 걸까요? 먼저 무릎이 왜 아픈지 알아보겠습니다. 무릎은 다리를 움직일 때 몸무게를 지탱하면서 늘 고생하는 관절이죠. 체중이 늘어나면 그 부하로 인해 무릎에 무리가 가서 관절염이 잘 생기게 됩니다. 자동차처럼 오래 많이 쓰다 보면 닳고 약해져서 퇴행성 관절염이 오게 되고요. 무릎 인대나 반월상 연골이 다친 경우는 나중에 관절염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무릎은 무릎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몸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병 등 성인병을 앓고 있을 때 관절염이 잘 생깁니다. 나쁜 식습관,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의 문제로 우리 몸에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관절염과 여러 만성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관절염도 관절에 국한된 병이 아니라 전신성 염증성 질환이라는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절이 낫기 위해서는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생활 습관의 개선이 중요하고 특히 나쁜 식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가공식품에는 설탕과 포화지방이 너무 많아서 염증을 야기하고 장내 불균형을 만드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해질 때 무릎이 좋아질 수 있겠죠. 무릎이 아픈 분은 뒤에서 걷는 것을 보면 무릎이 아픈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절뚝거리거나 뭔가 보행이 이상하죠. 대부분의 경우 무릎이 아프기도 하지만 골반을 살펴보면 좌우 모양이 틀리거나 엉덩이 근육 긴장이 다릅니다. 쉽게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엎드려서 무릎을 90도로 구부려서 밖으로 벌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좌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좌우가 똑같을 수는 없지만 많이 아프고 골반의 차이가 심하다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평소에 다리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자주 해서 골반이 틀어지거나 굳지 않게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아프다면 한의원에서 틀어진 골반을 교정하는 추나요법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이 다리로 방사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무릎도 허리 문제로 아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허리 문제로 인해 허벅지 앞쪽과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원래 허리가 안 좋아서 고생하다가 무릎까지 아픈 경우는 쉽게 알 수 있지만 평소 허리는 괜찮았는데 무릎이 아프다면 허리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2, 3, 4번 요추에서 무릎까지 내려가는 신경이 있는데 허리에서 막히거나 또는 중간 어딘가에 근육에 눌리면 무릎이 아플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직접 알기는 쉽지 않고요. 숙련된 의사 선생님의 진찰이 필요하니 계속 아프고 고생한다면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못된 자세는 지속적으로 무릎에 부담을 줘서 손상과 통증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무릎은 구부리고 비틀수록 하중이 많이 걸려서 안 좋습니다. 쪼그려 앉기, 바닥에 양반다리로 오래 앉기, 무릎 꿇고 앉기. 공통점이 뭔가요? 무릎을 많이 구부리고 압박받는 자세죠. 바닥에서 오래 앉아 고스톱을 치고 나서 일어날 때 무릎과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신 경험이 있으시죠? 구부려서 부하를 받게 되면 이 관절이 압박받고 혈류순환도 저하되고 지속되면 관절 손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무릎이 아프면 먼저 계단에서 불편함이 먼저 나타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체중의 2~3배의 부하가 걸리므로 아픈 분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이 아플 때 꾸준히 해보세요. 3개월이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무릎뼈는 허벅지 근육을 정강이로 이어주면서 무릎 관절이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무릎뼈 주변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 통증이 증가하는데요. 특히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이 무릎뼈가 굳어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은 굳은 무릎뼈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무릎뼈 주변을 꾹꾹 눌러주는 겁니다. 양엄지로 이렇게 무릎뼈를 빙 눌러서 꾹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누르다 보면은 풀리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 겁니다. 누르다 보면 더 아픈 곳이 있습니다. 안 좋은 곳은 더 아프고 딱딱해서 이런 곳은 집중적으로 눌러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누구나 이 무릎에 피로가 쌓이니 1분 정도 눌러주면서 그날에 쌓인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무릎뼈 움직임 늘려주기입니다. 건강한 분들은 이 무릎뼈를 상하좌우로 밀어보면은 잘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이 무릎뼈가 굳어서 잘 움직여지지 않는데요. 무릎뼈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가동 범위를 늘려줘야 합니다. 무릎뼈를 아래로 쭉 밀어내린 후 5초를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릎뼈를 위쪽으로 쭉 올린 후 5초를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릎뼈를 바깥쪽으로 밀고 5초를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릎뼈를 안쪽으로 당긴 후 5초를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굳어 안 움직이던 무릎뼈가 조금씩 움직임이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무릎뼈를 움켜쥐어서 시계 방향으로 또 반대로 회전시키면서 무릎뼈 주변을 풀어줍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꼭 따라 하셔서 무릎뼈를 부드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릎이 아플 때는 관절뿐만 아니라 허벅지 근육도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허벅지 근육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굳은 띠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무릎 통증을 없애는데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이 무릎만 아프지만 실제로 눌러보면 허벅지에 숨어있는 통증들이 많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이렇게 손바닥으로 무릎과 허벅지를 가볍게 두드려 줍니다. 힘이 없는 분들은 주먹을 이렇게 가볍게 말아주고 두들겨줘도 됩니다. 보통 이렇게 두드리다 보면은 이런 아픈 부위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회복도 빨라집니다. 이 허벅지 중간 부위쯤에 경결띠 같은 게 많이 생기는데요. 집중적으로 이렇게 두드려 줍니다. 경결이 있는 부위는 좀 더 두드려서 풀어줍니다. 이 두드릴 때 강도는 약간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들게 가볍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욱신욱신거리거나 열감이 있다면은 그때는 얼음찜질을 해서 열감을 가라앉히고 나서 다시 두드려줍니다. 손으로 하기 힘든 경우에는 까치봉이나 다른 도구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그시 이렇게 눌러주는 겁니다. 누를 때는 무리한 힘을 주기보다는 지그시 눌러주시는 것이 근육 긴장이 더 잘 풀리고 효과가 좋습니다. 근육은 긴장과 굳은 것을 풀고 나서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벅지 근육은 무릎 관절을 움직이고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의자에서 하는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첫째, 의자에 앉습니다. 배를 등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배에 힘을 주되 호흡은 멈추지 않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살짝 힘을 줍니다. 둘째, 다리를 올립니다. 한쪽 다리를 바닥과 평행하게 뻗어 올립니다. 계속 호흡하면서 배에는 살짝 힘을 주는 상태로 실시합니다. 다리가 잘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가능한 만큼만 이렇게 올려도 됩니다. 다리가 올리는 것이 아프거나 힘들다면은 양손으로 허벅지를 움켜쥐고 다리를 펴면 좋습니다. 셋째, 발가락을 꽉 오므립니다. 발목을 직각으로 젖힌 후 주먹을 쥐듯이 발가락으로 무엇을 잡는다 생각하고 오므립니다. 이때 무릎을 쫙 펴서 다리 뒤쪽 근육이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5초간 버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째, 다리를 내립니다. 다리를 천천히 내리고 배에 주었던 힘을 살짝 풀어줍니다. 좌우 번갈아 10회씩 하면 되고요. 시간 날 때 틈틈이 하다 보면 허벅지 근육이 살아나서 무릎을 펴거나 고관절을 굽힐 때 걷거나 일상생활 동작에서 통증이 차차 줄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음식은 염증을 줄이고 관절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절염에 좋은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 혈관 건강에도 좋지만 또한 염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연어, 고등어 등의 생선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등푸른 생선에는 퓨린이 많이 들어있어 통풍 환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와
염증과 들기름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황성분이 많은 음식은 염증을 없애는 데 효과가 좋은데요. 특히 간 해독 기능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만성 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늘, 파, 양파, 부추와 배추, 양배추, 무 같은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마늘, 파 같은 것은 급성 염증이 있거나 식도염, 위염 등 소화기계 염증이 심한 경우는 자극이 되니 조심하는 것이 좋고요. 또한 한의학적으로 열성식품에 속하기 때문에 열이 많은 체질에는 과잉 섭취할 때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관절이 퇴행이 심해질수록 무너진 건물을 복귀 위한 재료가 필요하죠. 콜라겐이라고 하는 교질은 뼈와 관절, 인대를 구성하는 핵심 성분인데요. 관절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관절염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콜라겐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멸치처럼 뼈채 먹는 생선은 온전한 영양, 특히 칼슘뿐만 아니라 콜라겐을 섭취하는 데 좋습니다. 곰탕, 도가니탕, 돼지족발, 닭발도 좋은데요. 다만 드실 때 동물성 지방은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 잘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치즈, 멸치, 계란, 건미역 등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같이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함께 드시면 콜라겐도 섭취하고 칼슘 섭취로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것은 기본이 중요하죠. 균형 잡힌 식단으로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어디에 좋다고 그것을 과식하고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인체는 필요한 만큼 흡수하고 나머지는 몸속에서 노폐물이 돼서 배출하니 넘치지 않게 약간은 모자란 듯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도한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많은 것은 만성염증의 주범입니다. 너무 달달한 빵, 케이크, 탄산음료 등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피부가 안 좋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 설탕을 끊어보면요, 피부도 깨끗해지고 통증도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단순히 치아만 썩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만도 생기고 염증이 잘 생기는 체내 환경을 만듭니다. 염증을 줄이려면 설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먹는 습관도 중요하죠. 무릎이 아프다면 야식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식은 다이어트 할 때 꼭 피해야 하는데요. 관절염과 성인병에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허전한 마음에 밤에 치킨과 맥주를 시켜 배불리 먹고 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은 좋겠지만 위장은 밤새 소화시키느라고 고생하고 불완전 소화로 발생한 노폐물과 독소로 인해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하겠죠.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해독하는 간도 무리가 가고 비만도 생기고 만성염증으로 인해 관절 통증이 심해지게 될 겁니다. 무릎은 구부러질 때 부하가 걸리고 손상이 되기 쉽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바닥에 양반 다리로 앉기 등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자세는 피해야 합니다. 바닥보다는 의자에 앉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한 자세로 오래 있지 않고 1시간마다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서 굳은 관절을 풀어주세요. 의자에 앉을 때는 무릎을 많이 구부리거나 다리를 꼬지 않고 90도로 구부려서 양발이 지면에 편안히 있는 상태가 좋습니다. 서 있을 때는 좌우 고르게 체중이 실리게 서고 한쪽 다리에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합니다. 비만이 되면 관절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죠. 체중이 1kg 늘어나면은 무릎 관절에 가해진 하중은 5kg입니다. 과체중 비만이라면 정상 체중이 되도록 하는 것이 관절염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운동은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좋고 무릎에 반복적으로 충격을 주는 달리기, 등산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으로 근력을 키우고 스트레칭으로 관절의 유연성을 키워나가면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중년 이후에는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늘 해오던 운동이라도 관절에 통증을 느낀다면 횟수와 강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리하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무릎은 이 무릎뿐 아니라 골반의 밸런스와 몸 컨디션 관리도 중요합니다. 관절염으로 오래 고생하셨거나 완고한 경우에는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으로도 효과를 못 보실 수도 있는데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한의원에서 체계적으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면서 골반과 구조를 잡아주는 추나요법과 퇴행성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콜라겐 한약 치료를 같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무릎 건강을 되찾아 튼튼한 관절, 활기찬 인생을 살게 되기를 응원합니다.